먼저 첫 번째 주제, 이번 주 내내 뭐 이야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의 중장기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표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그리고 또 오늘도 어제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6명이었는데 더 늘어나서 11명으로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2차 감염에서 3차 감염자까지 지금 발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래도 경제TV다 보니까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중장기 리스크로 올까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대표님은? 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2% 정도 낮춰 잡는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질병 관련된 종목은 항상 새로운 게 나타났었고, 새롭게 또 치료제가 나타나고, 언제 그랬는 듯이 메르스 언제 그랬는 듯이 좀 잠잠해졌죠. 그렇죠. 예전에는 뭐 플루라 그래가지고 신종플루 그랬었죠. 뭐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고 막 그랬었죠. 그때는 정말 뭐 메르스 낙타에서 뭐 이렇게 뭐 중동호흡기 질환. 그때는 정말 좀 공포에 쌓였었죠. 지금도 역시 그런 운이 이제 전운이 감돌고 있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가짜 뉴스를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건 순전히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주식을 보면 여러 가지를 놓고 봐요. 홍콩 사태 이후에 시진핑 주석이 입지가 조금 약간 뭐 시황제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가 약간 흔들리고,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2,000억 달러 사주면서 약간은 굴복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위기가 감지됐어요. 우연찮게 이런 질병이 발생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길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번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 테마가 벌써 움직일 때는 이거 쉽게 잡을 수 있겠느냐. 내일 되면, 주말 되면, 설날 연휴가 지나면 이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많이 확산은 되겠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사망자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지금 서울대병원의 그 2차 감염, 그러니까 3차 감염자와 같이 식사한 6차 감염자, 그다음에 그 식구, 부인과 아들 세 분이 이제 그 의밥이라고 하나요? 따로 격리 수용실에 들어가 있는데, 병원에 일반 폐렴 환자와 똑같은 수준의 치료 받고 있더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뭐 무사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서 감기로 판명되지 않은, 감기로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병보다. 그런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걸로 인해서 경제 타격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왜냐하면 움직이질 않고 있으니까요. 여행객도 그렇고. 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빨리 좀 완화되라는 그런 입장에서는, 국민의 입장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빨리 좀 잦아들기를 좀 바라고요. 그래요. 여파는 있겠다. 여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안타깝게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다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사안을 좀 내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1분기까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도 뭐 불행 중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새로운 확진자들이 정부의 어떤 틀 안에 관리의 틀 안에서 일단 나온 상태라서 좀 다행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이런 늦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위한 그래도 제가 이제 여기 방송 오면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이 뉴스를 언론에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시는 분과 또 이제 감시자라 그러나요? 아무튼 추적 감시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감시와 추적 감시. 근데 이런 게 있대요. 나가서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보면, 이분은 예상보다 좀 더 과하네 해서 좀 딱 붙어서 밀착 감시하는 경우가 있고, 밀착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괜찮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룰이 있답니다. 그래서 뭐 그 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뭐 그런 거 질병관리본부 이쪽에서 다 잘 해주고 계시라고 저는 믿고, 그래도 뭐 아직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잘 막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어찌되었던 그러면은 좀 더 1분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관련주라고 하면은 크게는 마스크, 그리고 손세정제 정도, 일단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신약 개발이 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치료제가 개발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일단 제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혹은 그래요. 관련주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저는 이제 종목을 놓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이제 그 해당 섹터를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뭐 예를 들어 마스크 관련된 종목 그러면 웰크론, 오공, 모나리자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있고 손세척제 관련 지금 뭐 화면 나오고 있는데 손세정제라고 하죠. 네. 거기에 따른 뭐 예를 들어서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뭐 에탄올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한 거의 100개 정도의 지금 테마가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마스크 하나에 20만 원까지 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무슨 데톨인가 무슨 이 세정제가 손세정제가 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렸던 얘기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마스크는 계속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스크를 우리 가족들한테도 제가 권장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있어요. 마스크를 팔아서 과연 시가총액이 2배, 3배 올라갈 정도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열된 상태예요. 그렇지만 시장에서 환호하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주식은. 그래서 그렇지만 매매 스킬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들이 제 가격을 못 받고 있어요. 네. 연초에는 막 올라가서 야 이제 가나보다 시장이 간다라고 얘기했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전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고 세계적으로 막 출렁출렁하다 보니까 이 실적 좋은 종목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기회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 신종 코로나 종목만 사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면 지금 뭐냐 계속 올라가면 비싸서 못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겁나서 못 사요. 더 떨어질까 봐. 주식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실적을 사고 회사의 가치를 사는 것이지 만약에 투기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 한자의 차이지만 엄청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수들 그러니까 매매에서 돈을 벌려는 이 전업 투자분들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식을. 이게 주식이 사람들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예를 들어서 미인대회, 미남대회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주식, 사는 주식을 같이 따라 사는 것이고 이게 이제 아까 거래라고 말씀드렸듯이 이상해라고 하면 팔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좀 지금은 실적이 뒷받치는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10분할, 20분할로 계속 사모으신다면 좋지 않을까. 1억까지 투자하시는 분이 한 1,000만 원 사고 싶다. 그럼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씩 나눠서 계속 사놓는다면 평균 단가가 나올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투자할 때 4만 원대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 손세정제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되는데 마스크 종목들은 약간 과열권에 있다. 조정이 나올 때만 눈여겨보지 올라갈 땐 추격면서 이제 위험 구간이다 말씀드리고요. 손세정제는 아직 많이 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된다. 그다음에 백신주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백신이 아직 나온 게 없잖아요. 홍콩에서 대학팀이 백신을 개발했어요. 1차 첫 번째 환자한테서 그걸 뽑아내서 균주를 뽑아내서 만들어냈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동물 실험을 거쳐야 돼요. 약이 나오려면 백신 나오려면 그래서 1년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빨라도.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백신주들이 지금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좀 늦겠죠. 기간이. 그렇다면 당장은 기대감이 오르는 것이지 백신주들은 좀 조심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바디테메드처럼 이렇게 진단시약 점유율이 있는 회사는 또 봐야 되겠죠. 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있어야 돼요. 마스크주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 만들어서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걸로 상한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안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잘못하면 큰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원료를 뭐 공급하고 이런 회사들의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면 급등한 종목 중에 두세 종목이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많이 떨어질 때는 절대 사지 마시고 약간의 조정이 왔을 때 거래량 없을 때는 한번 기술적으로만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수급들은 이제 속된 말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장에 쓴 거죠. 예.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질문이 지금 주목해 볼 만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주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질문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굳이 예. 드릴 필요가 없을 것 네네.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두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 이야기입니다. 셀트리온 삼총사 네. 합병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서정진 회장이 3사 합병 가능하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아주 의견들이 분분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주주들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또 붙였습니다. 네네. 시원하게 합병을 할 것이다도 아니고 네. 누가 원한다면 네, 이런 것들이 사람을 참 뭐라고 할까 헷갈리게 만드는 그리고 또 기대를 안 가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네. 뭐 이렇게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대표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합병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주주들이 원한다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네네. 그게 이제 상당히 까다로운 단서입니다, 사실은.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삼형제 같은 경우에는 합병하는 것이 회사에는 시너지효과가 훨씬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셀트리온에서 제약에다가 판매권을 줘가지고 판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과정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 그 농촌에서 뭐 배추를 심어가지고 내가 직접 팔 수 있다면 판로가 있다면 중간 도메인을 거치지 않고 라고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뭐 단순히 말씀드렸는데 네. 이 단순 논리가 같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셀트리온은 벌써 시가총액이 높고 이 주주들이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의 주주들은 합병하기를 원할 것이고 네. 셀트리온 주주들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순 논리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 셀트리온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동생들로 교체를 매매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합병하면 좀 이득 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주주들이 원한다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아주 쉽게 오너의 마음대로 풀리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은 주주들이 원한다고 하든 안 하든 이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 물론 주주들이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동안의 그 회사들의 움직임, 상장기업들의 움직임 봤을 때는 이 대주주의 마음이 좀 많이 작용을 한다. 네. 아무래도 그 발언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말씀하신 거 보면 아무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렇다면 만약에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과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이 2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분율이 좀 약한 셀트리온 제약이 탄력은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인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래서 만약에 내 돈 1,000원 중에 100원 정도를 투자하고 싶다면 헬스케어에 한 70원, 제약에 30원, 또 돈을 좀 더 구해다가 셀트리온이 한 20원. 그래서 20원, 35, 50원 이 비율로 만약에 편입을 해놓는다면 한 종목 다 몰빵 말고요. 네. 그런다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슈가 될 겁니다. 아마 이슈가 될 때마다 주가에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차트 한번 볼까요? 네. 자, 간단하게 보면 벌써 우상향 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1월 달이 이때죠. 컨퍼런스 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고 급락이 나오는 모습 보였지만 제자리로 가는 모습 보였지만 그게 아니었죠. 우상향 쪽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주가가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르는 것이 매집이었다 누르고 라는 거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6만 원 선을 넘어가면 이게 지난번에 급락했을 때 모습을 보면은 자 여기에 6만 원 위에서는 바로 여기 6만 2천 원까지 공백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공백 라인까지는 쉽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가 좀 봐야 되는 종목이다. 그래요. 예. 그러면 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삼총사가 합병을 했을 경우 우리 바이오 시장 네. 이 어떤 뭐 판도가 바뀔까요? 더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주가가 잘 나가고 있는 상황 모습 보이고 이러고 있는데 예. 이 큰 덩치들이 이제 붙어지면은 어떻게 바이오 시장이 미쳐질까요? 지금 제약바이오는 미래를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약도 빨리빨리 개발해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하지라는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이재용 부회장의 신수소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제약바이오가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합병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쟁으로 가겠다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11호 쪽에서는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힘겨루기도 좀 하는 것이 아닌가. 서정진 회장이 그 세계적인 그 주식 거부에도 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가지고 개발에 또 들어가고 계속해서 개인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는 걸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합병을 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 미치는 영향도 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이오주에 대한 향후 네. 대응 전략,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두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합병이 가능해졌을 때 가능하다의 대응 전략과 네. 합병이 되지 않는다의 대응 전략이 달라질까요? 아니면 뭐 제약 바이오 시장의 판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판도와 이제 그래서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대응이 필요로 할지. 셀트리온 삼명제가 만약 합병을 한다면 좀 저는 주가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반적으로. 예. 네. 아니 이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이요? 그러면 예전에도 셀트리온이 상승하고 나서 다른 종목들이 따라갔던 겁니다. 그렇다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만약에 실패했다, 합병을 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셀트론 헬스케어와 셀트론 제약에 대한 실망 매물은 나오겠지만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작용은 안 할 것 같아요, 또. 네. 그래서 저는 제약바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된 말로 물렸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이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게 좋아요라고 최기훈님 씨도 이 프로그램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임상 이상이 지나간 회사나 3상에 접어드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잘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임상 1상이나 전임상에 있는 회사들은 약간은 좀 뒤로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임상 2상, 3상에 있는 회사들도 좀 더 골라야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기술력 인정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다음 기술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몇 개가 있는가를 한번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시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보신다면 조금만 이 발품이 아니라 손품만 파신다면 그 회사에 대한 그 기업 가치나 내용, 특히 파이프라인을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또 라이센싱 아웃 한 회사들 있으면 그거 훨씬 좋겠죠. 네.